오늘 아침 뉴스 봤어? 또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본 거랑 수치가 너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. 그래도 이런 여론조사가 민심을 읽는 가장 과학적인 도구라는 건 부정할 수 없겠지? 과학적인 도구 같은 소리 하네. 내 눈에는 특정 진영 입맛에 맞게 숫자를 주무르는 여론 조작 도구로밖에 안 보여. 조사 방식이나 질문 문항 하나만 살짝 비틀어도 결과가 뒤집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? 요즘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아. 조사 설계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변하는 건 통계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야. 예를 들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쓰는지, 유선전화 RDD 방식을 섞는지에 따라 응답자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. 이건 조사 환경의 한계인 거지. 기관들이 작당해서 조작한다고 보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? 그 한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. 지난 총선 때 특정 지역구 조사를 봐. 어떤 곳은 투표 전날까지도 야당 후보가 여유 있게 이긴다고 하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당 후보가 낙승했잖아. 질문지에 후보 경력을 넣을 때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긍정적인 단어를 슬쩍 끼워 넣어 응답을 유도하는 기법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수법이지.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. 다만 응답자가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지. 샤이 보수나 샤이 진보처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기 성향을 숨기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오차까지 기관의 불순한 의도로 몰아세우면 안 돼.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오히려 표본의 대표성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기법이 발전해야 하는 거야. 대표성 타령 좀 하지 마. 평일 낮 시간에 집정하나 휴대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해? 경제활동하느라 바쁜 사람들은 다 걸러지고 정치에 과몰입한 사람들이나 시간 여유가 있는 특정 층의 목소리만 수집되잖아. 게다가 응답률이 1에서 3% 수준이면 그건 민심이 아니라 전화 잘 받는 3%의 결집력을 측정한 것뿐이야. 그래서 조사의 투명성이 중요한 거야. 요즘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질문지나 표본 설계 정보가 다 공개되잖아. 우리가 단순히 헤드라인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데이터를 꼼꼼히 체크하는 시민의식을 가지면 해결될 문제야. 여론조사라는 지표가 아예 없으면 권력자들이 진짜 민심이 뭔지 알 방법조차 사라질 텐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겠어? 시민이 일일이 공부해서 걸러내야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소리지. 대다수 사람은 포털 메인에 뜬 자극적인 숫자만 보고 이게 대세구나 하고 휩쓸리게 돼 있어. 이건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과하게 반영해서 조용한 중도층의 눈을 가리는 일이야. 결국 어차피 이길 사람 밀어주자는 심리를 자극해서 약한 후보를 더 밀어내려는 정치공학적 수단으로 전락한 거지.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독립감시기구를 더 강화해야 해. 조사 비용의 출처나 기관장의 정치적 이력을 엄격하게 공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하고, 데이터의 품질 자체를 높여서 여론조사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과 정책 제안의 근거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야. 내 생각엔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공표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응답률 미만의 조사는 아예 발표도 못하게 법적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봐. 검증 안 된 떴다 방식 조사 기관들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민들이 숫자 뒤에 숨은 의도에 선동당하지 않게 오직 정책과 인물로만 승부하는 환경을 강제로라도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어.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.